안녕하세요. 혈관체 기자들입니다. 자, 저희가 이 지금 비시즌 네. 뭐 여러 가지 컨텐츠를 고민하고 있는 중에 한 가지가 저희 선수를 집중적으로 파는 집중 탐구 저희가 한번 준비를 좀 해봤거든요. 네. 첫 번째 편은 제가 상당히 좋아했던 선수였는데 네. 지금 완전 180도 다른 지금 이후의 생활을 겪고 있는 라이언 ギグ스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뭐 동생의 로드리 깁스가 뭐 여자친구 폭행 혐의를 받는 형에 대해서 뭐 섹스 중독자다, 안쓰럽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 인터뷰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조금 저 역시도 안쓰럽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정도 평가받는 선수가 아닌데 너무 과하게 좀 비판을 받는 것 같아서 한번 이번 그 첫 번째 주제 선수로는 라이언 긱스를 좀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래프를 모으다가 지금 정리를 했는데 네. 거의 다 팔고 딱 하나만 남겨뒀던 게 있었어요. 네. 맨유 100주년 유니폼에 라이언 긱스 마킹에 라이언 긱스 사인을 받은 게 있어요. 진짜 내가 사인? 제가 그때 영국 통신하던 시절에. 오. 그래서 이거를 은퇴하고 나면 한참 있다 내가 이거 아마존에 올려서 팔겠다 그랬는데 값어치 지금 떡락. 망했어요. 제가 그 정도로 좋아했던 선수기도 하고 네. 이 선수만큼은 뒤탈이 없을 거라 믿었었는데 네. 참 사람 모르는 일입니다. 사람 모릅니다. 네. 네. 근데 뭐 현역 시절에는 저희가 이제 현역 시절 다룰 거잖아요. 분명히 좀 달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탈리아 대표였던 알렉산드로 델 피에로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경기 중에 제가 눈물을 2번 흘렸다. 그 중에 한 번이 라이언 긱스 플레이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니까 어떤 선수였는지 한번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컨텐츠는 처음으로 접근하는 거라서 네. 구성은 위키와 비슷하지만 이제 디테일이 좀 다를 겁니다. 일단 출생부터 꼬꼬마 시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긱스는 1973년 11월 29일 웨일스 카디프 한 병원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 데니 윌슨은 럭비 선수였고요. 운동 유전자는 아버지를 물려받았다고 보면 되겠고, 태생이 아버지가 시에라리온, 아프리카 나라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긱스는 영국과 시에라리온의 피가 섞인 혼혈이라고 이것 때문에 어린 시절 인종차별을 조금 당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 대목에서 부모 얘기를 조금 더 할 필요가 있는데 아버지는 선수였고 어머니는 소아병원에서 소아병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두 집안이 확실히 성향이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그러니까 긱스의 그 외할아버지는 경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 자체가 되게 꼿꼿한 성격을 좀 지녔다 그래요. 근데 반면에 부친은 조금 자유분방한 성격, 거기다 선수였으니까 힘도 넘쳐나죠. 예, 그렇다 보니까 경찰서를 몇 번 좀 들락날락했다. 여자도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네,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긱스는 그리고 또 아버지가 그 카디프 그쪽에서 럭비를 하다가 영국으로 좀 이전하잖아요. 이사를 오면서 스윈든 쪽으로 이사를 오면서 그 갑자기 좀 외조부랑 좀 떨어져 지냈어요. 그래서 되게 힘든 유아 시절을 보냈다. 예, 그래서 그걸 유일하게 위로했던 게 축구인데 그걸로 이제 대성을 했지만 결국은 지금 나오는 사생활 문제가 이때 조금 원인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긱스가 결국에는 부모님, 그러니까 어머님 영향으로 네. 국적을 웨일즈를 택했는데 그렇죠. 이때 이제 그랬다 그래요. 나는 아버지 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네. 했었는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 일은 모릅니다. 피는 못 속입니다. 네. 긱스는 이제 확실히 피는 못 속이는 게 운동신경이 굉장히 탁월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지역 프로팀들이 이제 긱스를 못 볼 리 없었고요. 지역팀인 딘FC에서 이제 뛰던 긱스가 이제 가장 먼저 맨시티에 스카우트 되는데 네. 그래도 2년도 안 돼서 이제 맨시티의 라이벌이죠. 맨유가 접근을 합니다. 네. 참, 긱스가 맨시티로 갔으면 또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도 궁금하기도 그렇죠. 한데 네. 뭐 괜찮은 놈이 있다는 추천을 받고 나서 당시 이제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직접 테스트를 지시하는데 네. 긱스가 뛰던 이제 살포드 보이스와 이제 맨유 15세 팀이 격돌을 했는데 이날 긱스가 퍼거슨 감독이 지켜보는 앞에서 해트트릭. 참 이게 이런 대성한 선수들 보면은 네. 항상 그래요. 무슨 보러 갔을 때 어마어마하게 펼쳐서 냅킨을 준다든지 메시라처럼 어쨌든 퍼거슨의 눈에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죠. 그렇죠. 10대 중반 긱스의 경기를 본 전문가들이 공을 사랑했고 수비수를 몇 미터 이상 제칠 스피드를 지녔다고 표현하곤 했는데요. 네. 퍼거슨 감독은 이제 얼마 안 지나 스카우트와 직접 긱스의 집을 방문해서 아카데미 2년 계약과 3년 뒤 프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제의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선수였는지 유망주였는지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 같고. 자, 이제 맨유 커리어 시작되죠. 네, 당시 퍼거슨 감독은 부임 2년 차였습니다. 예, 되게 오래 전부터 팀을 이끄는 것 같지만 이 긱스가 유스팀에 합류한 시점이랑 퍼거슨 감독이 부임한 시점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퍼거슨 감독은 에버딘에서 좋은 성과를 거둬서 맨유로 스카우트됐습니다. 네. 당시에도 되게 큰 연봉을 좀
지불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큰 기대를 받았지만 처음 우승할 때까지 리그 우승할 때까지 6년인가를 기다려야 했어요. 경질될 뻔한 위기도 있었고 그렇죠. 근데 그 과도기에 있었는데 그 과도기에서도 장기적인 플랜으로 유망주들을 좀 수집을 많이 했죠. 예,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긱스였고, 뭐 긱스로서도 제안은 매우 파격적이었지만 좀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초반에. 왜냐면 메뉴가 뭐 20년 가까이 잉글랜드랑 뭐그 유럽 대회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팀이었고, 그렇죠. 네. 예, 그래도 이제 뭐 퍼거슨 한번 믿고 가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 당시 팀에는 마크 휴즈 그리고 클레이튼 블랙모어라는 웨일스 레전드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고 긱스가 좀 선택을 한 것 같고,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퍼거슨 감독은 결국은 좀 약속을 지켰죠. 긱스가 17번째 생일을 맞은 1990년 11월에 프로 계약을 좀 선물을 했고요. 뭐 약속을 지킨 것도 있고 긱스가 계속 잘 성장을 했기 때문이었겠죠. 그렇죠. 네. 네, 할 수밖에 없었던 좀 분위기도 했는 게 그 예스퍼 올센이라는 주전 왼쪽 윙어가 떠난 다음에 계속해서 실험하죠. 영입해서 뭐 랄프 밀른, 그 데니 월리스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19살이었던 긱스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은 리 샤프가 리 샤프. 예, 첫 번째 옵션이긴 했지만 뭐 긱스는 그러면 여기서 넘버 2 정도가 백업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백업 정도로 좀 떡상을 했고, 긱스는 1991년 3월에 에버턴전 통해서 1군 데뷔를 합니다. 예, 그리고 1992 시즌, 그러니까 프로 계약하자마자 두 번째 시즌 만에 주전 자리를 꿰찹니다. 리샤프를 완전히 밀어내죠. 예, 동시에 유스팀에서도 활약해요. 예, 저희가 예전에 얘기했던 이동국 같이 예, 유스팀과 1군에서 동시에 활약하는 그런 스케줄을 소화를 하는데 1992년 그 유명한 FA컵 유스컵 우승 멤버입니다. 클래스 오브 92. 네, 클래스 오브 90인데 이때 함께한 멤버는 데이비드 베컴, 니키 버트 그리고 게리 네빌입니다. 그러니까 폴 스콜스도 같이 했다고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때 멤버는 아니에요. 1년 늦은 1993년에 필 네빌과 그 스콜스가 주축이 된 팀은 결승에 오르죠. 예, 준우승을 차지한 멤버입니다. 긱스가 1990년, 93년 유스 대회에서 이제 성과를 낸 퍼기 아이들 지금 말씀드린 클래스 오브 92 네. 여기서 중에서도 넘버 원이었어요. 그쵸. 네. 네. 이제 퍼거슨 감독이 훗날 자서전에서 이제 왕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때보다 나이가 좀 많기도 했지만 대부분 선수들이 1994년, 95년, 맞아요. 95 시즌을 통해서 이제 1군에 나타내는데 긱스는 3년 정도가 빨랐어요. 나이는 1살 차이였는데 이 자체가 이제 긱스가 얼마만큼 예전부터 유망했던 선수였는지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네. 1992년 프리미어리그가 정식 출범, 그러니까 현재 형태의 프리미어리그가 출범하기 전부터 긱스는 활약했던 선수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로 치면 슈퍼리그 때 뛰었던 선수인 거예요. 네? 폴 파커가 네. 이제 1991년 7월에 맨유에 입단을 한 선수인데 훗날 네.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내가 맨유에 입단했을 때 클럽은 이미 젊은 윙어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다. 긱스를 말하죠. 네, 네. 스티브 브루스는 뭐 긱스에 대해서 호들갑을 떨고 있었고 퍼거슨 감독은 내가 설명할 때 긱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다. 난 이거 인터뷰 제가 네. 발췌하면서 되게 웃겼어. 퍼거슨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야. 너 긱스 알아? 긱스라고 있어. 껌질껌질껌 씹으면서. 예. 네. 훈련 때 뭐 상대방 긱스가 있으면 공격에 처했다. 뭐 맨유의 모든 사람들은 긱스를 조지 베스트에 비유했지만 긱스는 베스트보다 빨랐다라고 말했죠. 네. 박지성도 이제 2011년 맨유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가장 까다로운 선수를 꼽은 건데 내가 처음 맨유에 했을 때 긱스가 32살이다. 24, 25살에 얼마나 날아다녔을까. 정말 믿기지 않는 선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유스 중에서는 긱스 말고도 베컴이 당시에 엄청난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 잉글랜드 선수다 보니까 모두 거의 뭐 베컴 쪽으로 조명이 많이 쏠렸는데 퍼거슨 감독은 두 선수를 이제 오른쪽 왼쪽에 세워갖고 두 선수를 모두 향후 10년, 15년 메뉴를 먹여 살릴 선수라고 좀 평가를 했죠. 자객수 베컴이야 뭐 워낙 유명한 얘기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두 선수를 잘 끌고 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학생처럼 다루려고 했고 처음에 말 잘 들었죠. 베컴도 야 하브리그 임대 다녀왔잖아요. 윈블 뭐 이름 뭐더라? 뭐 이름 잘 생각도 안 날 정도의 팀에 가서 50m 골도 넣고 잘 돌아와서 성장을 하는데 긱스는 메뉴에 가까이서 두면서 키우죠. 그러니까 유명한 일화가 이 샤프가 조금 놀았던 선수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몇몇 선수들이랑 하우스 파티, 여자들도 불러서 하우스 파티를 하는데 퍼거슨 감독이 어떻게 알고 제보를 받고서 집문을 부술 정도로 쳐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집에. 그래서 긱스를 끌고 나왔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BBC에서 긱스가 워낙 잘하니까 인터뷰하자니까 인터뷰 긱스 안 된다. 20살 간 넘었을 때. 그때부터 다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꾹꾹 눌렀던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나중에 사생활 문제도 여기서부터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하게 했어. 그래서 결국은 축구만 집중하다 보니까 축구는 말도 못하게 빠르게 성장하고 말도 못하게 잘했지만 결국은 풀 데가 없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좀 쌓인 게 아닌가. 예. 깊은 공감을 하고 하는 창 기자고.
예, 그래서 이제 뭐 베컴도 처음에는 말 잘 듣는 그 학생이었지만 나중에 갈수록 뭐 그 빅토리아랑도 연애를 하면서 조금 달라졌죠. 네, 베컴은 퍼거슨 감독과 약간의 네. 갈등 양상이 좀 있었고요. 네. 긱스는 굉장히 뭐 계속해서 오른팔이라고 할 정도로 쭉 따라갔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긱스는 메뉴의 전설로서 서서히 좀 단계를 밟기 시작합니다. 2009년입니다. 네. 긱스의 맨유커를 21년을 조명한 뉴욕타임스 기사를 보면 이런 문구가 나와요. 네. 긱스의 사생활을 거의 알 길이 없기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는다. 이것이 아마 장수의 비결일 것이라고 했는데 네. 엄청난 사실입니다. 이 말 자체가. 그렇죠.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야. 네. 그렇죠. 네. 나쁜 짓을 한 건 안 했다고는 안 했어. 이렇게 된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 겉으로 봤을 때 이미지는 너무 착하고 그냥 곱슬머리 축구 잘하는 아저씨 이미지밖에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뭐 긱스 다시 선수로 얘기를 돌아가 자꾸 그쪽으로 새는데 어떤 유형의 선수였냐 하면 뭐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젊은 분들은 모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본 바로는 알은 로번과 조금 비슷한데 다치지 않는 로번이었다고 생각이 좀 들고 그날의 긱스는 메시의 전성기를 방불케 했다고도 좀 생각이 듭니다. 그 뭐 속도가 다소 떨어진 말년에는 거의 후방 맞아요. 미드필더, 네, 중앙 미드필더 봤었죠. 네, 딥라인 플레이메이커처럼 역할도 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 단순히 빠르고 뭐 치달만 잘하고 이런 선수라기보다는 참 영리한 선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 지네딘 지단 같은 경우 현재 레알 마드리드 감독이죠. 한번 인터뷰에서 긱스가 프랑스 사람이었다면 내가 벤치로 내려갔을 것이라고 그렇게 인터뷰한 것도 기억이 납니다. 긱스가 얼마나 대단한지 기록부터 좀 저희가 정리를 하면은 1990년 91 시즌부터 2014 시즌까지 23시즌 동안 맨유에서만 활약하면서 맨유에서는 가장 많은 출전 경기 963경기 기록을 세웠고요. 네. 보비 찰팅경보다 205경기를 더 많이 뛰었다고 하니 얼마나 많이 뛰었는지 네. 뭐 가늠이 안 되실 것 같고 네. 퍼거슨 감독은 이제 원클럽 900경기 출전은 다시 안 나올 기록이라고 했는데 네. 윙어였지만 맨유 역사상 6번째로 많은 168골을 남겼고요. 이 기간 동안에 총 34개의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네. 잉글랜드 축구계에서 가장 많은 우승컵을 들어 올린 선수고요. 네. PFA 올해의 신인상을 2번 차지했고요. 네. PFA 올해의 팀에 6차례 뽑혔고 맨유 경력을 통틀어 단 한 번도 퇴장이 없을 정도로 그라운드 위에서는 신사였고요. 그라운드 위에서는 그랬습니다. 네. 은퇴 시즌 이전까지 22시즌 연속 프리미어리그 득점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거 네. 재밌는 기록인데요. 긱스는 맨유에서만 140명이 넘는 동료와 함께 뛰었다고 해요. 긱스는 셀 수 없이 명장면을 많이 만들어냈고 이것 때문에 좀 신드롬을 일으켰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를 꼽자면 아마도 1999년 FA컵 재경기 아스날전입니다. 맞아요. 당시에는 아스날과의 라이벌 관계가 지금보다 훨씬 더 뜨거웠죠. 근데 그런 팀을 상대로 긱스가 자기 진영에서 공을 빼앗아서 아담스, 딕슨, 키언 당시 리그 최강 아스날 수비진을 모두 뚫어내고 심원까지 제치면서 골문을 열어 젖힙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상해를 탈의한 다음에 가터를 드러낸 그리고 유니폼을 빙글빙글 돌리는 세레머니로 역사적인 그 장면을 완성을 하죠. 이 골로 맨유는 트래블을 할 수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 뭐 지금 계속해서 제가 원맨 골 했었을 때 뭐 호나우두도 있었고 뭐 마라도나, 메시 뭐 여러 가지 우리 손흥민 선수까지 있는데 그렇죠. 항상 같이 나오는 장면이 이거예요. 맞습니다. 그 정도로 영국 내에서는 정말 센세이셔널한 골이었었습니다. 상대가 상대인 만큼 네. 대단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같은 시즌에 트래블하면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셰링엄의 동점골을 어시스트한 것도 긱스입니다. 그리고 긱스는 트래블 10년 뒤인 2009년부터 중앙 미드필더 위치에서 뛰면서 경기를 조율한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속도가 떨어져서 활용한 가치가 좀 떨어질 거라는 예상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1년 뭐 재계약, 1년 재계약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뭐 호날두, 박지성, 나니가 오면서 긱스 시대는 끝나는 거 아니냐 했지만 그 자리에서도 나름대로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퍼거슨 감독이 만약에 첼시와 우승 되게 중요한 경기다. 그럼 긱스를 한 2주 동안 쉬게 했습니다. 그래서 긱스가 그 경기만 집중할 수 있게. 그럼 긱스는 나와서 꼭 잘했죠. 차이를 만드는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같이 중요한 경기에서 꼭 긱스가 나왔었죠. 맞아요. 박지성 벤치로 나올 때도 있었고 그런 만큼 긱스가 얼마나 좀 대단한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늘 한결같았고 은퇴할 때까지 최고의 선수였다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잉글랜드에서 지금도 그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가 만약에 잘해서 네. 긱스가 영국 국적을 택했다면 네. 아마 잉글랜드는 한 번쯤 월드컵 우승을 들어올릴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죠. 긱스의 왼발은 정말 어마어마한 마법을 많이 만들어냈고요. 네. 긱스 은퇴하고 나서 이제 맨유 스타 코치하고요. 2018년부터 이제 웨일즈 대표팀 감독 맡았습니다. 그리고 현역 생활 막바지부터 은퇴 이후까지 불륜, 이혼, 폭행 이런 아주
나쁜 키워드가 엮이면서 현역 대상 명성을 뭐 조금씩이 아니라 많이 깎아 먹었죠. 네. 이 얘기는 이제 보도를 통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고 선수 긱스가 어느 정도였냐 저희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네. 방송은 이제 긱스와 관련한 조지 베스트가 살아 생전 남긴 명언으로 좀 끝낼까 합니다. 네. 언젠가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베스트가 또 다른 라이언 긱스였다고. 멋있다.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지금은 또 다른 타이거 우즈가 아니었냐고 이렇게 좀 되고 있죠. 워스트가 되고 있습니다. 베스트가 아니고. 네, 저희가 앞으로도 이렇게 선수 위주로 해서요 몇 명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뭐 보시고 싶은 선수 네. 계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